이번에는 여자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달 초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학원 강사입니다. 여성 학원 강사고요.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학원인데 이 학원에 다니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학생 2명입니다. 학생 2명을 지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최근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학교에 털어놨고요. 학교 측에서 경찰에 알리면서 이달 초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학원 강사가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사건의 어떤 추이가 굉장히 주목됐는데 경찰이 지난 15일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 여강사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등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드러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가서 상담을 하는 상황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6년, 17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6년이네요. 예, 16년에 두 명이 학생인데 두 명이 학생이 서로 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둘은 서로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두 학생, 초등학교 학생이었죠. 그 학생들 둘을 각각 성폭행을 한 거죠, 지금. 학원 강사가. 근데 이제 학원 강사가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고, 왜냐면 만약에 얘기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혼내주겠다, 협박을 했군요. 협박을 했어요, 그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중학교 가서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선생님하고 아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게 됐고, 이제 선생님이 그걸 인지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발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만 13세 미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사랑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랬다. 이렇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저 여자분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처벌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지난해 조금 논란 사건이었죠. 초등학교 교사가 남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다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5년이 선고가 5년.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형을 얼마를 선고할지 굉장히 고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선고기를 잡고 일주일간 그 선고를 연기한 그런 상황이 보여가지고 아마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좀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협박하거나 아이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꿰어내거나 좋은 걸로 꿰어내거나 이러지 않았다.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연애 감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 교사와 아이가 주고받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도 일부 좋아하는 어떤 일탈적인 어떤 연애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피해 진술을 하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지 않습니까? 예. 성이 된 제가 지금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어렵고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초등학생도 선생님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답장을 했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걸 좀 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예. 맞지 않았나,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성문의 진정성도 있었고 탄원서도 들어왔었고 평소에 모범적인 생활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5년을 선고했단 네, 말이에요. 이 법정형,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간음하고 이런 것들 법정형이 최하가 4년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상하관계라든지 또 특히나 지금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6번에 걸쳐, 2번에 걸쳐 추행과 6번의 어떤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이 공소사실이 1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학교 교실 내에서 이루어진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런 점을 좀 나쁘게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까 김동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맡길 때는 아이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를 정말 올바르게 잘 키워서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하도록 도와줄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몹쓸 짓을 했다면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이 탄원서를 냈든 했든 지금의 법 이런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한 어머니가요. 몰래 지갑에서 손을 댄 어린 아들에게 경찰서를 다녀오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조창훈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늦은 오후, 어린 남학생이 경찰관의 뒤를 따라 머뭇머뭇 파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훌쩍이며 손에 든 종이와 펜을 내밀자 경찰관은 아이를 자리에 앉힙니다. 당시에 아이가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쉽게 못 들어오더라고요. 초등학생 A군이 들고 온 건 다름 아닌 반성문. 빼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반성문엔 어머니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는 귀여운 자백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벌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A군은 반성은 물론 경찰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는 인지하고 있었고 좋은 일로 온 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을 타이르면서도 번갈아가며 A군을 다독여준 경찰관들은 반성문에 이름과 도장까지 찍어 집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어린아들에게 각본 없는 참교육을 해준 경찰관들에게 학생의 어머니는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